그 BCM 문제는 지금 보이시는 URL은 새 탭을 클릭하시고 go.gl로 시작하는 이 URL 입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gl 소문자 Z 대소문자 구분 부탁드릴게요. 대문자 V, 소문자 K, 숫자 6, 소문자 Q, 숫자 5입니다. 이 기초 클라우드 마스터인 BCM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구글 드라이브의 특징, 웹스토어의 특징, 구글 앱을 사용하는 방법,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교육이라서 선생님들께는 이 URL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실 때나 아니면 시험을 응시를 하실 때는 저희 교육을 통해서는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측에서 만드는 교육용 앱이 따로 있고요. 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URL 치는 게 아니라 앱으로 들어가면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험을 칠 때도 따로 이렇게 URL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통합 클라우드 왔을 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형이 나올 겁니다. 이 보기 전형이 나오면 먼저 왼쪽에 파일을 클릭하십시오. 왼쪽에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메뉴 중 5번째에 사본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보기 가능으로 내가 공유받은 파일을 내가 소유를 하고 싶거나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사본 만들기라면 복사본이 생기면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사본 만들기를 하시고요. 너무 길죠? 그냥 간단하게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파일명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탭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이 파일은 답안을 작성하는 파일이고요. 문제는 어디서 보느냐? 자, 문제 보기를 클릭하세요라고 해서 문제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URL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기를 글씨를 클릭을 하면 URL이 나타나고요. 이 URL을 클릭을 하면 탭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기초 클라우드 마스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은 제외하시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이거는 뭐 타자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왜 이 부분이냐면은 아무래도 기초 클라우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접해봤지만 교육의 기초가 이제 타자가 기본 베이스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클라우드만이 아니라 타자와 클라우드를 합친 형태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샘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글을 보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첫 줄만 제가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다 되면 이 입력한 답안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내 답안에 와서 문제 1 배점에 타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타자 부분은 일단은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문제 구성은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자 입력 파트, 두 번째는 웹스토어 문항을 푸는 문제, 세 번째는 구글 검색 문항에 대한 문제,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구글 앱스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편에
웹스토어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토어 문제는 총 배점은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웹스토어의 기능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각각 문제 뒤편에 배점이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웹스토어에서 스플래시매스라고 하는 앱을 찾는데 이 앱을 추가한 후에 앱이 실행되는 URL을 복사해 붙여넣으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앱 명칭을 컨트롤 C로 해서 복사를 한 이후에요. 새 탭을 추가한 이후 웹스토어를 실행합니다. 웹스토어를 실행을 하고 검색어가 내가 복사한 검색어를 가지고 와서 붙여넣으면 지금 보이는 앱이 실행되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앱을 크롬에 추가한 이후 앱이 추가가 되면 지금과 같은 아이콘이 가져다지겠죠. 그럼 앱을 실행을 합니다. 앱을 실행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실행에 대한 URL을 복사를 해서 답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지금 보기 가능입니다. 보기 가능 말고요. 답안에다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문제 1번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그 웹스토어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크롬에 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앱을 실행을 해서 그 앱 단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테마입니다. 자, 스토어의 테마 중에서 아일랜드 오브 러브라는 테마를 찾아서 페이지의 URL을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한 이후에 동일합니다. 웹스토어로 가는데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과 같은 테마가 보일 겁니다. 그게 그 두 개 중에서 문제에 그 테마의 이미지가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를 선택을 하면 이 위쪽의 URL을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이 URL은 다른 탭에서 URL을 붙여넣더라도 웹스토어가 실행되면서 그 테마만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 되어진 이 URL을 복사를 한 이후 내가 작성해야 된 답안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으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찾아볼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웹스토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에픽 언리미티드 복스 오브 키즈라는 앱을 찾아서 카테고리를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웹스토어로 갔는데 지금은 테마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웹스토어를 선택하셔서 테마가 지정되어 있는 걸 푸시고요. 복사한 부분을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앱이 나타날 건데 이 앱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위쪽에 카테고리가 이 앱은 도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내가 원하는 앱을 카테고리별로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복사를 한 이후 답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스토어에 대한 문항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자, 지금은 구글 검색에 대한 문제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 구글 검색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시는 보통 네이버나 다음을 통한 검색보다는 상당히 직관적이면서 재미있는 형태의 검색어가 있습니다. 자,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글 이미지 검색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라오시기가 조금 힘드신가요? 속도를 조금 늦출까요? 네.
예,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토어 문제까지는 제가 특별한 부분 없이 그냥 설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팁이 아니라요. 나중에 저희가 선생님들께만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께는 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가 뭐냐면 정답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됩니다라는 교환을 다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께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웹스토어에 이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 어떻게 해야 풀리고 답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교환을 선생님께만 따로 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도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지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생님용 교환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구글 이미지 문제인데요. 자, 구글 이미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가장 강력한 검색 기능 중에서도 이미지 검색은 더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 연예인들 공항 패션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은 어떤 선글라스를 많이 하는지를 쓰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색어를 연예인 선글라스라고 이렇게 칩니다. 연예인 선글라스면은 다양한 형태의 연예인들이 쓴 선글라스의 사진들이 이미지가 쭈루룩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연예인의 그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왼쪽 클릭한 이후 이미지를 드롭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미지만으로도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다른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미지 검색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뭐 요즘에 포켓몬 많이 나오죠. 포켓몬이란 하는데 내가 얘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 모르면은 얘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면 얘 이름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검색되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면 다양한 형태, 이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구글 이미지 검색을 기능을 이용하여 아래 이미지의 건물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미지만으로 건물의 이름을 찾는 형태입니다. 자, 우클릭을 하시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건물명이 나옵니다. 검색어에 건물명이 나오거든요. 이 건물명을 복사를 하셔서 답안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요번의 이야기지만 이 건물은 스톡홀름 실청이고요. 그 노벨 시상식이 열리는 건물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고급 기능을 쓰는 문제입니다. 구글에서는 특정한 파일을 찾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고급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뭐 그 검색 기능 중에서 고급 기능, 검색 기능은 아니죠. 고급 기능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 창에서는 그 계산기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면은 바로 계산기가 실행이 되기도 하고 함수도 여기서 바로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뭐 이거는 그 하나의 그 부가 기능이고요. 실제로 그 문제에서 인타이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타이틀 기능 같은 경우는 검색어에 인타이틀이라고 했고요.
검색어에 쭉 나타나는 검색어 중에서 제목에 내가 원하는 검색 그 단어가 들어가면 문장이 들어간 것만 따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제목에 검색 제목에서 김대중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수상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검색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나타난 검색 결과의 URL을 복사한 이후 답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구글에 그 검색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파일 타입이나 인타이틀 아니면 define 같은 그 구글의 고급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께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과 정답을 저희가 다 교사용 교환으로 따로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께는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벨상은 6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기록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분야 중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결정하는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요즘에 가장 많이 검색 어떤 결과를 볼 때 위키백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복사한 이후 구글 검색에서 붙여넣으면 위키백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위키백과를 선택을 하고 위키백과를 선택을 하면 지금 노벨상의 분야 중에서 물리학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상이라는 부분을 복사를 하고 위키백과에 보면 컨트롤 F 기능이 있습니다. 자, 넣으면 물리학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 중에 수상기관에 있습니다. 노벨상 시상 분야 및 결정에서 노벨 물리학상은 스웨덴 고등과학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이 BCN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주제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특정한 주제가 딱 정해져 있고 검색어든지 M이든지 어떤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그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그 노벨상의 수상기관에 대한 부분을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상이 아니라 지금 스웨덴 과학국립고등과학원을 복사를 한 이후 답안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검색 조건에서도 이미지 검색에서도 고급 이미지 검색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도요. 자, 노벨 프라이즈라고 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 색상은 옐로우, 노란색이고 이미지 유형은 사진이고 지역은 스웨덴입니다. 그러면 탭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미지 부분을 선택할 수 있으면 구글 이미지 검색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검색에서 노벨 프라이즈라고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에 있습니다. 설정에 보시면 고급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노벨 프라이즈를
노벨상을 검색을 하면 이미지 검색만이 나타나고 이미지 검색 위쪽에 보시면 설정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고급 검색이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할 때 상당히 고급 세부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검색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뀐데 문제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문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급 검색 조건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복사를 해서 위쪽 URL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고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 첫 번째는 색상은 선택 색상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상은 노란색, 옐로우로 선택하라고 했고 이미지의 유형은 사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스웨덴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서 지정한 세부 조건을 선택한 이후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고급 검색이 있습니다. 이 고급 검색을 선택을 하시면 지정한 이미지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URL을 복사한 이후 문제에 보시면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go.gr 구글 쇼트너로 답안을 단축해서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쇼트너를 들어가셔서 북마크 해놓으셨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들어가셔서 복사한 URL을 붙여놓고 쇼튼 URL을 하면 URL이 줄여지면서 복사 버튼을 선택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던 실행을 누르신 이후 답안에다가 짧게 줄여진 URL을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급 이미지 검색의 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긴 URL을 줄일 수 있는 쇼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URL 쇼튼 같은 경우는 쇼튼을 하면 이렇게 짧게 줄여진 URL에 원래 URL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짧게 줄여진 URL이 있습니다. 이 짧게 줄여진 URL에서 세부적인 것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에 보면은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어널리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이 줄여진 이 URL에 대해서 누가 언제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그 홍보물이라고 치면은 이 URL을 뿌렸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몇 명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 각각의 URL로 들어온 사람 그 시간별로 누가 들어왔는지 지역은 어떤지 어떤 플랫폼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브라우저인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QR코드까지 바로 생성이 되고요. 그런 기능까지 숨어있는 것을 참고로 아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 노벨상 수상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씩 찾으면 도움이 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백과에서 찾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통 저는 입력을 했지만 복사를 하시면 마리퀴리라고 하면은 위키백과 보통 구글 검색의 위키백과가 상단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에서 컨트롤 F 어떤 상하고 관련되어 있죠? 노벨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 알려면 노벨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노벨상 수상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똑같이 위키백과 검색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검색을 하고 컨트롤 F 노벨상을 검색을 하면 노벨상 수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앤드루 와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노벨상 수상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위키백과에서 앤드루 와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똑같이 컨트롤 F 하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앤드루 와이스는 그 수학자로서 수학의 가장 권위인상인 필즈상의 수상자입니다. 그 노벨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번외로 따지면 알렉산더 플레밍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찾으시면 플레밍이 나오고 보호하면 노벨상 수상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구글 검색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아래 이미지 기관의 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명칭을 재검색해서 노벨 평화상의 수상 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클릭을 하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클릭을 하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 검색어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 검색어가 나오면 이 주제어를 클릭을 합니다. 혹은 주제어를 복사를 해서 전체 구글 검색을 하면 자, 이 기관은 국경 없는 의사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를 검색을 하면 위키백과나 여러가지 백과사전에서 보시면 자, 199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1999년 입력하고요. 설명하다가 빠뜨렸네요. 앤드루 와이스가 정답이기 때문에 답안에는 앤드루 와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글 검색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도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검색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구글 앱스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먼저 유튜브입니다. 아래 게시자가 업로드한 아래 게시자는 SES 프로덕션 센스라고 하는 게시자입니다. 그 게시자가 업로드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국가 탑10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유튜브 동영상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신 이유, 동영상이 아니라 제시어를 전체적으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요. 탭을 추가하면 구글 앱스가 있습니다. 구글 앱스에서 유튜브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제목과 게시자입니다. 그래서 슬래시 게시자를 지우시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 공유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우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URL 복사가 됩니다. 동영상 URL 복사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 답안에다가 URL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구성되고요. 두 번째 문제 11은 구글 맵,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스톡홀름,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의 위치를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탭을 추가하시고 구글 앱을 선택을 하시면 구글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선택한 이후 검색어를 스톡홀름 스웨덴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스톡홀름에 대한 지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요. 검색 결과 페이지를 링크 공유의 약식 URL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구글 지도에 대한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국내는 이 구글 지도가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좀 이슈화 됐던 거 아시죠? 근데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해외로 나가면 이 구글 지도 자체가 그냥 내비게이션처럼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구글 맵을 실행을 하니까 그냥 길찾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그냥 내비게이션 기능이 구현이 되더라고요. 국내는 조금 막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지도 공유 또는 퍼가기가 있습니다. 지도 공유 또는 퍼가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URL이 굉장히 지정되어 있는 긴 URL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위쪽에 보시면 약식 URL을 앞에 선택을 하면
URL이 짧게 줄여집니다. 이 줄여진 URL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답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알고 구글 박물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걸 좀 자주 보여주거든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는 그 다양한 곳에 그림이나 박물관의 내부 모습 등등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글에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는 어떤 특정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해서 프로젝트 보기라고 누르시면 각각의 그 언어가 국가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피카소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선택을 하면 피카소에 대한 그림만 이렇게 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장소를 선택을 하고 루브르 박물관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형태,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 등등을 직접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글 포토 앱을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구글 포토 앱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형태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아래쪽에 보시는 이미지 URL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URL 클릭을 하시면 탭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이미지가 노벨 시상식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미지를 오른쪽을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혹은 이미지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바탕화면이나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선택하시면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구글 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글 앱이냐면 사진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 같은 경우는 하나 제가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예전에는 나이가 좀 저 세대를 포함해서는 필름으로 사진 찍을 때 되게 사진 아꼈잖아요. 23장이 한 개이고 30장이 한 개니까 사진 찍는 게 되게 아까운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사진을 아끼시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찍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계속 누적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이전에 있는 사진을 외장하드에다 옮기시기도 하시고 또 다르게는 다른 장소에다 보관하기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경우에 좀 외장하드에다가 보관했다가 외장하드가 떨어지는 바람에 파일 다 날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이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경우는 3MB 미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1920, 1680 규격 미만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장하드에 있는 사진을 제가 외장하드에 아이들 사진까지 다 해서 한 1TB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는 구글 포토로 다 백업 시켜놨습니다. 물론 원본은 가지고 있지만요. 스마트폰에 있는 것도 스마트폰에 구글 포토라는 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포토를 사진을 찍으면 구글 포토로 자동으로 백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 아니면 하드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이 없어지더라도 저는 구글 포토에서 다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파일 유출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구글 포토 자체도 공유 기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콜라주도 만들 수 있고 등등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글 포토 앱을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구글 포토로 들어가시면 업로드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방금 전에 다운받아 있는 노벨상 시상식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선택을 하면 오늘 추가됨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됨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게 보이냐면 공유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 공유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요. 공유 링크 만들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시고 이거는 이제 이 사진 이미지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URL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링크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URL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답안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URL을 가지고 와서 뭐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공유를 했는지 사진을 바로 공유를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놀러 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 말고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GPS가 연동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진을 다 올리니까 제가 제주도라고 치면 옛날에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얘가 AI가 뒤에 성산 일출봉이나 제주도의 지형을 판단해서 제주도 사진으로 다 추출을 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춘천이라고 치니까 소양강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소양강 댐의 모습을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제 개인적인 건 하시면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검색인데 내가 지정한 사람의 사진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진만, 그 애가 나오는 얼굴이 나오는 사진만 따로 추천해 줍니다. 혹은 뭐 성장 앨범 같은 거죠. 도서관이라고 치면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만 따로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캠핑이다. 그러면 캠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진만 알아서 AI가 판단해서 따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을 앞으로 평생 사용하시면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실 건데 이 구글 포토 앱을 사용을 하시면 이거는 동영상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성했던 사진 이미지나 동영상 이미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면 아래 이미지의 URL, 이건 했고요. 자, 13번은 캘린더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캘린더를 그냥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 세탭을 클릭을 하고 캘린더 앱을 선택을 하고요. 캘린더를 선택을 하면 캘린더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자, 문제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일자입니다. 일자가 2018년 8월 8일입니다. 여기다가 왼쪽에 연월일이 있죠. 이거를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휠을 움직이시면 개월수가 주로 쉽게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2008년 8월로 선택을 하고 언제를 했냐? 8월 8일이라고 했습니다. 8월 8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오전 10시 시간대를 선택을 하면 일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요. 자, 일정이 하나가 그냥 간략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제목은 노벨 평화상 기념 세미나입니다.
제목은 노벨평화상 기념 세미나. 장소는 어디라 그랬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입니다. 장소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인데 이 지도하고 꼭 매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수상이 있고요. 설명이 있고, 다음 참석자가 있습니다. 이 구글 캘린더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캘린더에서 생성한 앱을 참석자들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아까 이 강좌를 나랑 같이 듣는 사람들한테 이 강의가 있다고 해서 이 강좌가 있다는 것을 지메일 계정을 알고 있으면 참석자에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장을 누르면 참석자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겠습니까? 문제에서는 아니요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뭐 보내기 하면 제가 몇 시 수했네요. 시간을 오후 1시까지인데 제가 11시까지였네요. 시간을 오후 1시까지로 변경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일정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수업을 CCPT 수업을 하는 시대들이 지메일을 다 받으시면 아예 학기 초에 연간이나 월간 아니 분기에 교육 과정을 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그분들을 참석할 초대자에다가 다 넣어 놓으시면 그분들한테 알람이 다 가도록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가는데 분이 아니라 하루 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하루 전에 그 사람분들한테 알람이나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알람이 가거나 크롬으로 알람이 가거나 이메일로 알람이 가게 다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캘린더에서 직접 입력하면 참가자로 공유가 저희가 받아서 체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답안에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아래 제시된 문장을 중국어 간체로 번역을 해라. 그러면은 노벨 수상자에 대한 부분을 복사를 해서 구글 앱 중에 번역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 구글 번역 앱은 한국어로 붙여놓고 언어 감지를 누르면 알아서 한국어로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 세계 108개 언어로 번역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 같은 경우가 요즘에 AI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문장 구조가 비슷한 국가끼리 그냥 통으로 묶어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성이나 번역의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관차로 선택을 해서 번역하기를 누르면 중국어 관차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것을 복사하기 누르셔서 답안에다가 그냥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문제 15번에 보시면 문제 15번에 보시면 잠시만요. 문제 15번에는 구글 트렌드에서 구글 트렌드라는 것을 검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구글 알림이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구글로 검색되는 모든 검색어에 대해서 DBA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즘에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됐던 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세월호일 겁니다. 세월호를 보시면 2014년도에 가장 검색어가 많았고요. 쭉 검색어가 줄다가 지금 검색어가 다시 높아지는 이유가 아마 세월호 인양 때문에 그럴 건데요. 이러한 형태의 구글로서 검색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한 DB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팔고 싶은데 외국에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자, 보시면 전 세계에서 세월호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대한민국이 100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주제, 관련된 검색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잠깐 주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물건이라고 하면요. 갤럭시 노트 7을 딱 선택을 하면 가장 검색어가 많이 나온 게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노트 7이 어느 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건 우리나라인데 지역적 감시를 전 세계에서 자, 미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으로 바꾸면 미국 도시들 중에서 한글로 쳐서 그렇네요. 영어로 쳐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각 주마다 각각의 노트 7의 갤럭시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뭐 검색어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문제로 되돌아오면요. 조건은 미국이고 기간은 지난 90일이고 카테고리는 과학입니다. 검색어는 노벨입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다시 한번 구글 트렌드를 다시 들어가서요. 검색어는 영문으로 노벨이고 지역은 미국입니다.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미국이라고 치고요. 미국이라고 선택을 하고 기간은 지난 90일입니다. 카테고리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은 이미지 검색입니다. 검색은 이미지 검색.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에서 지난 90일 동안 과학 분야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노벨을 얼마나 검색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답안에다가 붙여넣으면 문제가 완료가 됩니다. 즉, 이 BCN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스토리를 보시면 BCN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보시면요.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어쨌든 그 타자가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타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웹스토어 문항이 있고 웹스토어에 대한 스토어를 찾는, 스토어에서 앱을 찾는 부분, 테마를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앱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부분이 있고 검색, 이미지 검색이든 혹은 고급 검색이든 고급 이미지 검색이든 등등의 그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문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앱스 문항이라고 해서 구글 앱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N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하시면서 잠깐 보셨던 그런 구글의 크롬에 대한 거나 구글에 대한 검색이나 앱의 기능들을 조금씩 다 다루어 봐서 교육이 다 끝났을 때는 다양한 앱들, 구글 앱이든 아니면은 웹스토어에 있는 앱들이든 고급 검색 기능 같은 경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항도 구성되어 있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N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시는, 클라우드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접속해서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도 처음 교육을 하실 때 어렵지 않게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그 교육을 하실 때는 기초, 기본, 활용에 대한 교재와 곧 다음 달 초에 아카데미에서 그 BCN 교재가 출간이 됩니다. 그 교재하고 엮어서 교육을 하시면 수강생들이나 아니면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시간 동안, 50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한 타임 남았습니다. 통합 클라우드 마스터를 푸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조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요. 마지막 통합 클라우드 마스터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잠깐 쉬시고 다음 시간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